안녕하십니까, 이기범입니다. 오늘은 남북 협력과 평화 어떻게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이론에 의해서 남북 협력과 평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96년부터 실제로 북녘을 오가면서 북녘을 현장으로 삼아서 북녘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한 병원을 짓고 또 영양을 증진하기 위한 콩우유, 우리는 두유라고 하는데요, 콩우유 공장을 만드는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 사회에 좀 더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또 행복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되고 평화가 정착이 돼야 된다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경험은 어린이 어깨동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96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남북관계가 2018년도에 다시 이어지기 전에 2011년도까지는 굉장히 얼어붙었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98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 어깨동무에서 북녘 어린이들을 살리는 협력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녀온 사람이 1200명이 넘어요. 이 안에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병원을 짓는 설계사분, 또 현장 소장님도 계시고 또 영양학자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녔는데, 특히 우리 남녘의 어린이들이 4번에 걸쳐서 40명 넘는 어린이들이 북녘을 방문해서 친구들과 함께 교류하고 그림도 그리고 놀이도 같이 하는 경험을 분단 이후로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병원들을 짓는 일을 했는데요. 90년대 중반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북쪽에 가뭄이 굉장히 심하고, 또 가뭄이 끝나면은 막 홍수가 덮쳐서 식량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북쪽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 기간 중에 북녘 어린이들이 설사나 폐렴같이 굉장히 사소한 병에 걸려서 약품도 없고 이 수액제도 없으니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깨동무 어린이병원이라는 전문 병원을 처음에 지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강남군 장교리라고 하는 리에 엄마와 아이들 건강을 위한 모자보건센터를 또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그 사회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북쪽에서는 평양의학대학병원이 제일 유명한데, 거기에 소아병동을 250짜리 병동으로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 두유, 북쪽에서는 콩유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그런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 하루에 수십 톤, 수백 톤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어서 평양 시내 그리고 인근의 시골 지역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몇 군데에 그냥 동네에서 자그마한 공장에서 콩우유를 생산하고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기를 가진 엄마들도 먹고 또 갓 태어난 아이들도 먹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먹으면서 키가 부쩍부쩍 크고 영양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일은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참으로 불편한 일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군대 때 겪었던 그러한 군사 문화가
사회에 나가서도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되고, 그래서 약자들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존재로 취급하기도 하고, 또 군대에 갈 쓸모가 없는 여성들은 어떤 젠더 차별을 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 분단이 돼 있으면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질 수는 없다, 북을 압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생기면서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지금이 이럴 때냐라고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늘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국방 예산을 수십 년 동안 매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경제의 규모보다도 국방 예산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도 실현 못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도 자기 집 마련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는 억압, 차별,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고 부족하게 느끼는 복지와 교육에서의 혜택 부족, 이런 것들이 분단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코끼리가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저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잖아요. 굉장히 좁으니까 너 왜 옆에 오지 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타박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억압하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을 혐오까지도 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뺏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코끼리가 그런 것들을 다 들어 앉아갖고 우리를 다 힘들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단이 바로 이런 코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불편함, 차별, 억압, 갈등, 모순의 원인이 분단이다, 방 안의 코끼리다,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좀 몰아낼 수 있는 평화와 협력을 향해서 변혁할 수 있는 상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OECD 국가들하고 우리나라의 그 평화 지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 무장의 정도, 그 다음에 그 사회 안에서의 갈등과 긴장의 정도, 또 이 군비 증강에 쓰는 예산, 이런 것들을 보면 OECD 평균보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고, 즉 갈등 지수, 폭력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방 안의 코끼리, 분단이 이러한 것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죠. 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OECD 국가하고 우리나라의 국방비 쓰는 그 액수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OECD 국가들 보시면 파란 막대 그래프인데요, 대개 평균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국방비 예산은 훨씬 빨간 선 그래프처럼 훨씬 높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OECD 국가의 복지 보건 예산이에요. 굉장히 파란 그래프들이 높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복지보건 예산은 그거의 반 정도밖에 오고 있지 못하죠. 바로 이러한 둘의 격차가 우리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분단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불편함과 갈등의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방 안의 코끼리, 분단을 몰아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은 참 통계로 잘 보이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잘 볼 수 없는 그러한 폐해들도 많죠. 왼쪽에 보시면 얼마 전에 있었던 수에즈 운하를 떡하니 가로막았던 상선이에요. 수에즈 운하가 굉장히 이 중요한 아프리카에서 우리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중요한 통로인데 사실은 굉장히 좁다고 하네요.
배 하나가 가로막으면 꼼짝달싹을 못하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석유도 들어오지 못하고 물자들이 많이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만약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해서 우리가 중국, 러시아로 거쳐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갈 수 있다면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해도 우리의 경제가 생활이 타격을 받지 않게 될 거예요. 오른쪽 보시면은 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습니다만 만약 건설을 하게 될 때 우리나라는 그 건설 비용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몇 배가 든다고 해요. 왜? 북한이 이 폭격할 것을 대비해서 훨씬 더 튼튼하게 져야 되기 때문에 건설비조차도 많이 든다고 하죠.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와 주변에 비행기 길이에요. 비행기 길인데 남북이 사이가 좋을 때는 북쪽에 영공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갈 때에 굉장히 직선거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공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일본에 1년에 지불하는 돈이 한 2,200억 원이라고 하죠. 만약에 남북이 평화롭게 서로의 영공을 내어줘서 이 직선 항로가 생긴다면 불필요한 몇천억 원의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화면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영공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좁아요. 각각 쓰면. 그 좁은 영공을 그래도 남북이 합친다면 훨씬 하늘을 넓게 쓸 수 있고 우리의 꿈과 희망도 훨씬 넓어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단의 폐해를 우리가 좀 좁히고 평화와 협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진보 정부가 이 북한을 위해서 이 평화와 협력의 길로 나가고 있다, 퍼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보수 정부에서부터 이 북한과 평화와 협력을 시도하자는 얘기는 굉장히 먼저 나오게 된 것이죠. 73년도에 이 박정희 정부 때에 6.23 선언이 있어서 남북은 자유롭게 교류하자라고 하는 선언을 했고 굉장히 중요한 업적은 노태우 정부 때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1988년 77 선언. 이 이후에 한러 수교가 있었죠. 91년 역시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라는 합의를 남북이 같이 했고요. 역시 노태우 정부 때 비핵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각자 유엔에 가입하고 우리는 중국, 러시아하고 수교를 했죠. 북한은 그때 미국하고 수교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서서 비로소 김대중 정부 때에 최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6.15 선언이 있었죠.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4선언 그리고 최근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판문점 공동선언 평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8년 평양 정상회담 때 이제 특별 수행원으로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이 많아서 특별 수행원인지 별로 없어서 특별 수행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상회담의 감격을 누리는 소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보수 정부에서 더 중요한 토대를 닦아놨다. 진보 정부는 정상회담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토대 위에서 평화와 협력의 길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진 이 남북 간의 합의의 제일 중요한 열쇠말이 있어요. 민족 경제입니다. 즉 남과 북이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상생하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조를 보수 정부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잠깐 남북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북은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만 평화협력 노력을 하면 뭐해? 북은 변화하고 있습니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은 지금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이 48년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운 후에 한 운동이 바로 그것인데, 최근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운동을, 다시 말해서 제2의 건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5개년에 걸친 이 경제계획 전략을 이미 마쳤고, 앞으로 한 15년 동안 이 경제 계획을 쭉 추진해서 2035년에는 사회주의 강국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지난 4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어떤 선언적 의미의 강국과는 다른, 바로 인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에 중점을 두는 제2 건국 운동을 하고 있고, 사회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이 한반도 적화 통일의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마치 일국 사회주의처럼 이제는 북쪽 나름대로 한반도 안에 두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쪽이 잘 살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군사적 대치와 이 적화 통일의 그 야망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여러 가지 표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정상회담에 참가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비약의 시대, 굉장히 빨리 변해야 될 거예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또 천리마 속도보다 더 빠른 만리마 속도에 의한 새로운 조선 속도, 자력 갱생, 전민적 창조 대전, 이것을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로 달성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2002년도에 평양의학대학병원을 갔을 때의 소아병동의 간판이에요. 진료소학과 전투장, 사회주의 혁명 전투장이라는 얘기죠. 전투장이란 글씨가 이만큼 큽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소아이과가 더 커졌죠. 그리고 전투장은 위에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그만큼 보건의료는 보건의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사회주의 혁명은 과거보다는 비중이 많이 달라졌다. 실질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관계는 왜 냉각이 되었을까요? 2018년도에 그렇게 좋았던 남북관계가 왜 냉각이 되었을까요? 아마 남북이 힘을 합쳐서 한번 북미 관계도 개선해보고 국제사회에 북한이 진입하는 것을 협력해보자라는 기대를 북이 했는데, 아마 북이 보기에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우선시하고 또 국제사회의 제재에 어떠한 그 틈바구니를 찾아서 북한을 돕는 일을 못하고 있구나라고 북이 기대를 접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군사비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늘어나서 우리는 경제 규모보다 더 군사 강국이 됐죠. 세계 6위입니다. 북한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28위 정도밖에 못 되고, 북한의 올해 군사 예산은 우리의 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북은 지난 3년 동안 핵실험도 자제하고 나름대로 인내했는데, 남쪽은 군사 증강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큰 것 같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북이 굉장히 긴장하죠. 별거 아닌 것으로 우리는 느끼지만, 만약에 북이 중국과 함께 매년 황해도에서 군사훈련을 한다, 러시아와 함께 매년 러시아와 함께 강원도에서 군사훈련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북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평화와 협력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우리도 비준했고 북도 가입해 있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가 있습니다. 그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 그리고 평화의 삼각 체제가 증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약속을 했고, 북녘도 약속을 했고,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평화와 협력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 두 가지 패러다임을 우리가 시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북이 이야기하는 고난의 행군 기간,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죠. 그때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 병에 걸려서 죽는 북녘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일방적인 긴급 구호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남북의 시민들이 만난 건 굉장히 좋았는데, 북으로서는 일종의 수치나 모욕을 느낀 거죠. 그동안 이렇게 정당성 경쟁을 해왔던 남한테 일방적으로 물건들을 받은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이런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000년대 중반에 북의 경제력이 좀 나아지면서 개발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평양의학대학병원 어린이병원을 지을 때도 우리가 의료 장비와 약품과 기술 이전을 하면 북이 건설 노동력을 제공하고 건설 자재들을 제공을 해서 또 비슷한 이 협력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월성 경쟁을 잠깐 내려놓고 상호 취약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압력에서 잘못하면 남북이 굉장히 신냉전 구조에서 이 틈바구니에서 굉장히 취약하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보면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취약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전에 결핵과 말라리아가 북쪽으로부터 내려온다면 결핵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또 돼지열병 보시면은 북쪽에서 내려와서 남쪽에도 굉장히 큰 피해가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는 어떻게 할까요? 북쪽에 산림이 없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재해가 덮친다면 고스란히 남쪽에도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구적 변화들은 남과 북이 어떠한 공동 운명체다. 그래서 공동의 취약성을 인정해야 되고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북 협력과 평화를 위한 패러다임은 상호 우월성 경쟁이 아니라 상호 취약성을 인정하는, 그것을 통해서 협력과 평화를 넓혀가는 그러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시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협력과 평화를 공동으로 길을 넓혀나가고, 그리고 부산에서부터 런던까지 아프리카까지 넘어가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내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상하고 열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